다음에 새누리당의 윤영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양산 출신 윤영석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와 민생 과제가 매우 막중한 때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후보자께서 40년 동안의 그런 그 공직생활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본 결과 오랜 그 공직생활 과정 중에 단 한 건의 어떤 부정이나 비리도 없었던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청렴하게 그 공직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각적인 이러한 그 청문회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매우 막중하고 또한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정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역할일 것입니다. 국무총리로 인준이 되시면은 각종 경제 및 민생 과제 그리고 공문 연금 계획 등의 국정 과제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로서 어떻게 그러한 국정의 어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 조정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라 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각부를 통할한 자리입니다. 뭐 헌법과 법률에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총리란 자리는 소통과 그리고 화합과 조정의 기능을 발휘해서 각부가 원활하게 국정의 이 어떤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무총리 직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제가 원내대표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력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원내대표 시절에 야당에 대해서 야당이 국정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제가 무사히 청문회 통과가 된다면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각부를 통할하는 그리고 소통과 화합과 사회 통합에 기여를 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국정의 그 전체적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그런 통합 조정도 중요하지만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그런 그 관계 속에서 국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정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그 충남도지사를 역임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특히 그 지방자치단체에는 야당 출신 그 단체장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그 국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또 특히 야당 그 단체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설정해서 나갈 것인지 그런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야당 의원님이 야당 출신 지자체장이든 여당 출신 지자체장이든 지자체장이 되면은 별로 당에 대한 그런 입장에서 도정이나 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충청남도도 현재 야당 출신 도지사님께서 계십니다만은 저는 믿건대 당에 의해서 단체장님들이 좌지우지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지방 정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또 지방을 발전시키는 열정에 대해서 저는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마음이 돼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 의원은 이번 그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국정 수행 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사청문회의 전형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길 참 간절하게 소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 후보자의 신상 문제에 대한 과도한 그런 흠집내기가 만연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그 청문회를 흐르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혀 불법성이 없는 그러한 부동산 거래를 마치 엄청난 그 투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몰아세운다든가, 또 80년대 초반에 사무관급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파견 명령을 받아서 정부기관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삼청교육대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직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삼청교육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의혹을 부풀리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후보자께서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기자들과 편안한 그런 그 식사 자리에서 억울한 심정을 그 토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녹음을 하는지도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토로했던 것이 녹취가 되어서 보도가 됨으로써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녹음을 한 당사자도 이러한 파일을 통째로 야당 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적절하다 하고 하는 것은 그런 고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 후보자로서 또한 그 공직자와 이런 언론의 관계, 또한 앞으로 향후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나가실지 하는 그런 후보자님의 그런 언론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문 준비 과정에서 언론이나 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통렬히 이 반성의 기회, 또 저 자신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삼총교육 이 문제도 물론 제 본의 아니게 제가 국보에 일개 행정요원으로 파견됐다 하지만 그 당시에 아팠던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비록 저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고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합법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님들이나 언론에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됐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합법 불법을 떠나서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과 언론과 야당 의원님들 또 여당 의원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고는 확고한 신념은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님 질의하실까요? 예, 진성준 의원입니다. 후보자의 그 언론인과의 사석에서의 처신, 발언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후보자 본인이 부지불식간에 토해놓았던 사석에서 아무 의심 없이 토해놓았던 그 언론관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언론관이 우리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 또 동시에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후보자의 지금 발 상태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후보자가 정직한가, 또 후보자는 과연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른바 중형 판정을 받았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병적기록표 사본 보내드렸는데 받아보고 계시죠? 네. 그 사본에 의하면 71년도에 신체검사를 받아서 현역 갑종 판정을 받는데 그 신체검사를 받았던 장소가 우리 존경하는 진선미 의원 지적하셨던 것처럼 수도 국군병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홍성이 아니고. 그리고 그 국군 수도병원은 최첨단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도 찍을 수 있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병적기록표에 보면 X선 촬영 결과 정상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후보자의 가슴 사진이 정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을 찍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자는 그 신체검사 장소에 엑스레이 기계가 없는 시골 신체검사 장소였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학생이 엑스레이 사진 들고 흔들어도 그냥 무시해버려서 갑종 받았다 이렇게 해명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의원님.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40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한 겁니까? 예, 정확하게 좋습니다.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나이 60대에서 같은 부위에 엑스레이를 네네, 찍을 리가 알겠습니다.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억 못하신 거 인정하겠고요. 두 번째로 후보자께서 재검을 받았는데 그 재검 받는 경위가 이렇습니다. 후보자께서 75년 6월 달에 입영영장을 받아요. 그렇죠? 입영영장 받아가지고 일단 군에 입대하십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75년 6월. 입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입대한 기억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병무청의 병적 기록표에 의하면 입영 신체 검사에서 후보자께서 내가 편평족 발이 아파서 중증이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병 신체 검사에서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다시 재검을 하겠다 해가지고 P5 판정을 해서 다시 귀양 조치를 시켜요. 예? 그게 75년 6월 얘기입니다. 후보자는 40년 전 얘기라서 기억을 못한다고 하지만 병적 기록표가 기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재검을 받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입영할 때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기록 카드,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다 찾아보니까 휴직계를 내고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군대에 입영하는데 어떻게 휴직계를 안 내고 갑니까? 76년도 5월 달에 군대 가실 때는 휴직계를 내고 휴직 명령을 받아서 입대하십니다. 그랬죠? 의원님, 저는 입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병적 기록표가 잘못 기재된 거네요. 아니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입영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다 제가 치고. 재검을 신청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재검을 언제 받냐면 75년 7월 10날 받아요. 아까 기억하셨던 것처럼 흥주국민학교에서 받습니다. 이거는 이동 신체검사 장소예요. 이때도 후보자께서 엑스레이를 들고 가서 아픔을 호소했겠지만 후보자가 서면 답변한 바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학 시절 걸음을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파서 재검을 신청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재검을 신청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판정을 하는 줄 아십니까? 2급 판정을 합니다. 1을종.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병적 기록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네. 7월 10날. 제가 이번에 의사 선생님한테 확인해보,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은 이 부주상고라는 것은 진화가 되는 병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아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네. 제가 알겠고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병은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7월 10날 똑같은 현역 입영 판정이 한 단계 낮아진 등급 1을종을 판정받습니다. 그렇게 아픔을 하소연하고 엑스레이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때가 사무관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사무관께서 다시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밀 검사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 4급이다라고 해서 4급 판정을 내립니다. 예?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는 후보자가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고향인 홍성의 사무관으로 와서 그 홍성의 병무청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으니까 그런 지위와 배경이 작용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의원님, 제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이 60이 돼서 같은 부위 엑스레이를 찍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 신체 부위가.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네. 얘기해 보죠. 후보자께서 문제가 없었다면 나이 예, 60에 그 엑스레이를 그 부위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후보자는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충역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국방대학원에서 근무하시죠? 국방대에서 1년 근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병으로 제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에 복귀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경찰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치안본부에. 네. 치안본부에 자원하셨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치안본부 채용 신체 기준에 따르면 채용 시험 기준에 따르면 말이죠.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신경 및 신체 기능 장애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후보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할 만큼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질병이 그렇게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고 또 경찰로 채용되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정도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채용기관에서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 뒤에 후보자께서 수술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수술이 안 되는 병이라고 의사한테. 왜 수술이 안 됩니까? 부주상골 수술합니다. 제가 외과 의사한테 다 물어봤어요. 예? 수술하면 현격히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격히 좋아질 것 같은 의원님, 제가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수술을. 네. 제가 외과 전문의 얘기를 들려드려요. 저 의원님 한 말씀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여기 예, 저도 말씀해 네 이번에 예. 문제가 돼서 봤더니 부주상골 심하면 평발로 발 모양까지 변한다고 하는 이 기사를 제가 이번에 입수했습니다만 이것이 심하면 발 모양까지 변한다고 하는 이 기사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구이 이 변명의 말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예. 의학 서적에는 네. 부주상골